춘천 시내버스 노조 파업 사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시의 눈에 띄는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강원도에서 2달 정도 빨리 발견돼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운영을 시작한 식중독 예방 비상대책본부를 식중독 위험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춘천 인형극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동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한 버스 운행 차질 사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시의 눈에 띄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지난달 17일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도 6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파업이 다시 시작돼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에 맞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임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시내 버스는 시내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노선은 버스 운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신 희망 택시가 돌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300대의 택시가 움직입니다. 날마다 4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춘천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은 물론 춘천시가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춘천 시민의 이 편리한 이동권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로 춘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영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죠. 노조가 복지와 인사권을 놓고 사측과 협상에 실패해 파업을 했는데 춘천시가 마치 대리전을 펴고 있는 국면입니다. 춘천시는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이용률부터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영제 문제는 시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파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양측은 7차례나 만났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 사, 민, 관이 참여하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상 의제를 만들고 의제를 풀어갈 로드맵을 세우자는 겁니다. 결국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들의 여론이 좀 수렴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 대책위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 해결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춘천시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강원도에서 2달 정도 빨리 발견됐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가건물에서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달 정도 검출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명 정도. 유행 기준인 6.3명보다는 아직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춥고 건조한 날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독감 환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살 어린이의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고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달 10일부터 보건소 등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강원도에서는 독감이 대유행해 일부 학교가 겨울방학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일본산 가리비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더 정밀하게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도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조개류 도매업체 두 곳에서 공무원들이 일본산 가리비 시료를 담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강릉과 동해, 삼척, 양양의 조개류 도소매 업체 9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가리비 시료를 4kg씩 채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일본산 가리비는 모두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요오드와 세슘 두 항목만,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한다는 점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유통 단계라든지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업체한테 치명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염된 그런 물질이 우리도 모르게 수입돼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강원도가 방사능 검사를 따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강원도 차원에서 더 정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일본산 가리비 유통업체의 80%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다양한 항목을 2차례 이상 실시해 기존 방식보다 더 정밀하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산 가리비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의혹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도를 통해 공개한 신규 당선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도내 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4억 5,03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재산액은 전체 신규 당선자 670명의 평균 재산 8억 2,844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이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신규 당선자는 이경일 고성군수로 23억 3,574만 원, 주성호 도의원이 21억 4,840만 원, 안미모 도의원이 16억 7,00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저액은 마이너스 7,367만 원을 신고한 정수진 도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일 운영을 시작한 식중독 예방 비상대책본부를 식중독 위험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리실을 설치한 547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월과 11월 중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강화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학교급식 종사자 교대 근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리종사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춘천 인형극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동안 30년의 여정, 인형 세상으로 번지다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내일 극단과 시민 20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인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춘천시청 광장에서 축제에 막을 올립니다. 퍼레이드가 끝나는 저녁 8시부터 시청 호반광장에서 개막식과 공연이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 춘천 인형극장 일대를 비롯해 소양강변 스카이워크 등 시내 곳곳에서는 국내외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공식 초청작 18개 팀과 일반 참가 18개 작품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에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무효화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은 지난 2015년 소녀상 제막 이후 매년 시민문화제와 원예 수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컬링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춘천 컬링장 조성 예정지는 의암 빙상장 옆 2,000제곱미터로 전국대회 개최시설 기준에 맞도록 4개 시트에 200석의 관람석을 갖춘 규모로 세워집니다. 올해 행정 절차를 밟아 내년 7월 착공해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국가대표팀인 시청 실업팀과 신남초등학교, 소양중, 남춘천 여중, 춘천기계공고 등 6개 팀 48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도내 11개 대학에 대해 강원도와 시군이 지원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춘천 송곡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상지대, 강릉 영동대 등 도내 11개 대학에 도비와 시 군비, 자부담을 합해 모두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각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교육과 연구, 학생 지원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대학이 지역의 경제, 문화, 인구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도내 5개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 여행주간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5개 접경지역에서는 건축가 유현준,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등 5명의 저명 인사가 소개하는 DMZ 이야기 투어가 진행됩니다. 이야기 투어는 5개 테마로 운영되고 테마별 코스를 선정해 회당 40명씩 200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강원관광 홈페이지와 강원도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구정책 조례에는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구정책의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홍천군은 올 8월 말 인구수가 7만 92명으로 현재 소멸 위험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곧 구성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화천에서 군부대 축제가 잇따라 마련됩니다. 화천군과 육군 7사단은 10월 1일 상서면 산양리 일대에서 칠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칠성 페스티벌에서는 도전 골든벨과 장기자랑, 걸그룹 공연, 드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